자, 그러면 이제 CSS 정리를 플렉스로 한번 해보는데, 이제 첫 번째, 먼저, 우리가 지금 가로 배치를 시킬 예정이잖아요. 가로 배치를 시킬 예정이고, 가로 배치를 시키는데 이거는 1200의 가운데 정렬을 하겠다라고 했었어요. 1200의 가운데 정렬. 그래서 1200의 가운데 정렬, 전체를 가운데 정렬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 놓은 헤더나 메인 같은 경우에 전체 바디에서 가운데로 배치가 돼야 돼요. 그러면 전체 바디, 헤더나 메인의 부모 요소인 바디 선택자를 먼저 가지고 와서 여기에다가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지정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되면 헤더와 메인이 이제 가로 배치가 될 거예요. 지금 이제 검토를 다 했으니까 브라우저를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컬러가 흰색으로 있다가 뭐 바꾸더라도 지금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333으로 지정을 해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이는 것처럼 왼쪽에 헤더, 오른쪽에 메인이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가로 배치를 해놨으니까 지금 바디 영역에 플렉스 디렉션이라고 하는 플렉스의 방향을 지정하는 속성을 기본값이 뭐라고 했었죠? 기본값이 row라고 했어요. 하나의 행에 가로 배치가 되는 형태. 컬럼이 적용이 되게 되면 아래로 한 줄로 쭉 내려오게 돼요. 누구랑 누가? 이 왼쪽에 들어있는 헤더 영역과 오른쪽에 있는 맨 호리존 원 플렉스라고 작성한 메인 영역이 이제 아래로 떨어지게 돼요. 자, 그러면 세로 고침을 한번 해보면 이런 식으로 아래 방향으로, 그러니까 컬럼으로 해서 방향이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부모 요소한테 화면의 정중앙에 배치해라 라고 하는 거를, 지금 메인 축이 바뀐 상태거든요. 이 메인 축이 바뀐 상태에서는 중앙 정렬이라고 하는 거를 얼라인 아이템스를 써줘야 돼요. 얼라인 아이템스 센터 이렇게 작성을 해줍니다. 그렇게 되면 보는 것처럼 화면의 정중앙에 이제 자식 요소들이 배치하게 되는 거예요. 플렉스를 썼을 때 기본 플렉스의 방향은 로가 되는데, 이 로를 컬럼으로 방향을 바꿔줬거든요. 반대 방향으로 바꿔준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이 반대 방향으로 바꿔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아래 방향으로 떨어져라 라고 하는 식으로 바꿔준 거예요. 이 컬럼이라고 작성한 속성은. 그렇기 때문에 얼라인 아이템스라고 하는 속성을 가지고 가운데로 보내준 거죠. 브라우저에서 정 가운데로 이렇게 보내라 라고 하는 거를 얼라인 아이템스 센터라는 속성으로 작성을 한 거예요. 축이 바뀌었기 때문에 가로 방향에서 호리존 방향에서의 센터 맞춰주는 거를 얼라인 아이템스로 한 거고요. 사실 이게 만약에 플렉스 디렉션의 기본 축이 로우가 기본값이라고 했잖아요. 한 행에서 가로 배치가 되는 형태. 만약에 이게 로우로 되어 있다면, 혹은 뭐 디폴트 값으로 이걸 작성을 하지 않았다면, 호리존에서의, 그러니까 수평에서의 가로 정렬 같은 경우에는 justify content라는 다른 속성을 쓰게 돼요. 일단 요거는 다음번에 웹디자인 기능사 요 영상이 아닌 CSS 영상에서 따로 소개할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바디에서 그러면 플렉스로 지정을 하고 가운데로 맞춰 놓은 상태입니다. 그럼 이제 그 안에 있는 자식 요소들 헤더와 메인을 하나씩 정리를 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플렉스는 가로 배치가 될 자기 자신한테 가로 배치 속성을 주는 게 아니라, 그걸 안고 있는 부모 요소한테 디스플레이 플렉스라고 하는 속성을 부여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제 바디한테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적용한 거고요. 이제 헤더한테는 모양과 위치 속성, 뭐 여백 이런 것들을 정해 줘야 하는데, 이제 위치 속성은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부모 요소한테 플렉스를 주면서. 자, 그래서 헤더한테는 위드 1200을 주고요. 하이트는 100픽셀 이렇게 정리를 해 놓고요. 일단은 백그라운드 속성도 333을 넣어서 보이도록 좀 지정을 해 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상태고요.
가로 배치가 되어 있죠. 가로 배치가 되어 있고, 그리고 크기와 위드 하이트 크기와 배경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헤더는 됐고요. 이 헤더 안에 있는 이 코어랩이라고 하는 로고하고,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하고 가로 배치가 또 돼야 되거든요. 왼쪽에 로고, 오른쪽에 메뉴 내비게이션, 이런 식으로 가로 배치를 할 거기 때문에 얘한테도 너도 부모로서 플렉스, 감싸고 있는 자식 요소들을 가로 배치해라 라고 하는 의미로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적용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이것도 역시 가로 배치가 돼서 메인 메뉴가, 그러니까 메인 메뉴, 서브 메뉴를 안고 있는 내부 전체가 로고 옆으로 오게 될 거예요. 가로 배치가 이제 된 상태.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 정렬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는 플렉스 디렉션이 기본값인 형태로 가지고 갈 거거든요. 그래서 방향이 지금 이런 형태로 가로 배치가 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가로 배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의 간격이나 중앙 정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justify content를 작성을 하게 돼요. justify content는 가로 배치에서 간격을 정렬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스페이스 비트윈이라는 속성을 쓸 거예요. 스페이스 비트윈을 쓰게 되면 왼쪽하고 지금 가로 배치되고 있는 요소 간의 간격을 동일하게 적용해 줄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이 사이의 간격을 그냥 다 떨어뜨려서 하나는 왼쪽에 하나는 오른쪽에 붙게 되는 거죠. 자, 이제 헤더의 배경색이 진하게 들어갔으니까 아까 바꿔놨던 A 태그의 글씨 색상을 흰색으로 적용을 해 놓을게요. 글씨가 좀 안 보이니까. 자, 이렇게 해서 헤더 영역에도 디스플레이 플렉스 저스티파이 컨텐트를 작성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버티컬 영역에서의 가운데 배치, 그러니까 이 코어 랩이 위에서 조금 내려오고 위에 여백과 아래 여백이 동일하게 갔으면 좋겠어요. 물론 내부도 마찬가지. 얘는 얼라인 아이템스를 센터 이렇게 맞춰주게 되면 돼요. 아까 바디에서 얼라인 아이템스 센터를 썼던 거는 메인 축이 바뀌었기 때문에 가운데 가로폭에서의 가운데 정렬이 되는 거고요. 헤더에서는 플렉스 디렉션이 기본값인 로우인 상태, 하나의 행에 다 같이 가로 배치가 되는 상태. 여기에서는 메인 축이 여전히 가로축이기 때문에 이 가로축에서의 간격이나 가운데 정렬은 justify content이고, 그 다음에 세로 영역에서의 버티컬에서의 가운데 영역이 align items가 되는 거예요. 두 개가 그런 의미의 차이가 있습니다. 메인 축이 어떤 것이냐에 따른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 자세한 내용은 CSS를 다음번에 좀 정리할 때 그때 또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패딩. 자, 패딩은 상하에는 0을 주고요. 좌우에는 20픽셀을 줘서 로고의 좌측에 20픽셀, 그 다음 내부의 우측에 20픽셀이 들어가도록 한번 정리를 해 볼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도 20픽셀, 이쪽 오른쪽에도 20픽셀이 들어갔죠. 자, 헤더는 이렇게 정리하면 끝이 나게 되고요. 메인 같은 경우에는 위드를 얼마로 하자 그랬었냐면, 지금 여기서는 1200이죠, 여전히. 그래서 메인도 위드는 1200이고요. 하이트는 450픽셀로 임의로 조금 늘려 놓을게요. 자,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글씨 요소도 가운데 정렬을 해줄 건데, 버티컬 영역에서 혹은 호리존탈 영역에서의 가운데 배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한번 디스플레이 플렉스라는 걸 써서 가운데로 요소 안에 있는 요소를 가운데로 보내보는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디스플레이 플렉스 하시고 justify content를 센터로 맞춰주게 되면 정중앙에 배치가 되게 될 거고요. 지금 여기서 정중앙에 배치가 되는 이유는 우리가 센터를 어디에서 맞췄었나요? 바디 안에서 얼라인 아이템스 센터를 적용했기 때문에 가운데로 배치가 되기는 했었는데, 메인한테도 한번 적용을 해볼 거예요. 여기에서 얼라인 아이템스를 센터로 주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렇게 아래로 떨어지게 돼요. 메인 축이 가로 방향이기 때문에 얼라인 아이템스는 세로 방향의 정렬 혹은 사이의 여백을 나눠 갖는
그런 속성으로 작용을 하는 거죠. 자, 여기에다가 백그라운드를 값을 20, 20, 20 이렇게 넣고요. 자, 그러면 이 영역 안에서 가로축, justify center. 그래서 가로축도 justify 컨텐트를 센터로 해서 가운데 정렬이 됐고요. 세로축에서도 align items로 인해서 센터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메인 부분은 글씨 크기만 조금 조절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글씨 크기를 폰트 사이즈를 3.0 EM으로 맞춰 볼게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큰 글씨가 이제 들어간 거죠. 자, 이제 그 다음 요소, 우리 이 메인 큰 영역들을 이제 정리를 했으니까, 디스플레이를 가지고 정리를 했으니까 그 안에 들어간 작은 요소들을 이제 차근차근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는 로고와 내부 얘네들을 가로 배치를 해 놓은 상태거든요. 헤더 영역 안에서 가로 배치가 되어라 라고 하는 의미로 헤더한테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줬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이 안에 있는 메인 메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코드를 좀 잠깐만 살펴보면 메인 메뉴 같은 경우에는 자식으로 li들을 가지고 있어요. li가 총 4개가 있었죠. 이 li들을 가로로 배치를 좀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부모 요소에 해당하는 메인 메뉴, id 메인 메뉴한테 디스플레이 플렉스 속성을 주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보면 가로 배치가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여백이 너무 없죠. 그래서 justify content를 스페이스 between으로 만들어 주고요. 스페이스 between으로 만들어 주고요. 일단 지금 여기서는 영역이 크기가 없기 때문에 이만큼 뭐 떨어진다던가 하는 거는 잘 보이지 않고는 있어요. 모양은 A한테 좀 잡아주도록 합시다. 자, 그렇다면 메인 메뉴에 자식으로 있는 li가 이제 어떻게 돼야 되냐면 얘는 위치의 기준점을 잡고 있어야 되거든요. 아래로 하나씩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포지션 릴레이티브 기준점을 얘한테 만들어 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모양 같은 경우에는 메인 메뉴 li 하위가 아니라 자식으로 있는 a와 그 다음에 서브 메뉴의 하위에 있는 A를 같이 선택해서 얘네 모양을 같이 잡아주도록 하자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디스플레이 블럭에 패딩을 5픽셀에 20픽셀을 적용을 해주시고 패딩을 5픽셀에 20픽셀 이렇게 적용하게 되면 위아래 5픽셀 좌우에 20픽셀을 가져가서 약간 여유가 좀 생기게 되죠. 자, 그 다음에 패딩 5픽셀에 20픽셀을 적용했다면 마진도 5픽셀만 주고요. 5픽셀 바깥쪽 여백, 그리고 A 태그니까 폰트 웨이트 볼드를 적용해서 글씨가 조금 두껍게 들어가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면 li 밑에 있는 a들까지 다 정리가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메인 메뉴에 해당하는 li 가로 배치는 끝났거든요. 그러면 뭐냐면 서브 메뉴에 대한 모양을 잡아 주도록 할 거예요. 자, 서브 메뉴 같은 경우에는 위아래 여백은 좀 없앨 거고요. 0으로 하시고 좌우에는 5픽셀 이렇게 넣어 주시고요. 바깥쪽 여백이죠. 그 다음에 이 서브 메뉴 자체가 포지션 속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어디에 종속이 돼야 되냐면 자기 자신 서브 메뉴를 안고 있는 바로 그 부모 li의 포지션 릴레이티브를 줬었어요. 그래서 얘는 거기를 기준으로 해서 포지션 앱솔루트를 가지고 올 거예요. 자, 위에서 보게 되면 메인 메뉴 li에다가 우리가 포지션 릴레이티브 속성을 줬었죠. 여기에 대해서 포지션 앱솔루트를 서브 메뉴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 고침해 보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서브 메뉴까지 다 했고 여기에 있는 모양을 좀 만들어 주도록 할 건데 그 모양이라 하면 뭐 해줄까요? 마우스 올렸을 때 배경색 이런 것들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누구한테 마우스를 올렸을 때 메인 메뉴 li 자식으로 있는 A한테 호버했을 때 하고 그 다음에 서브 메뉴
하위에 있는 A한테 호버했을 때 하고 이렇게 두 가지를 좀 정리를 해주면 되겠죠. 자, 백그라운드 색상을 지정을 좀 해주도록 하는데 여기서는 969 FFF 이렇게 색상 지정을 해 볼게요. 자, 그러면 마우스 올리게 되면 이렇게 하이라이트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서브 메뉴가 그냥 이렇게 글씨만 있으니까 영역 구분이 잘 안 되죠. 서브 메뉴 선택자에다가 백그라운드를 좀 줄게요. 자, 백그라운드 색상은 76F4, F8 이렇게 해서 색상을 시안 계열, 밝은 시안 계열로 넣어주고 메인 메뉴 영역에 마우스 올렸을 때 서브 메뉴가 이렇게 서브 메뉴 그룹이 나오는 형태, 메인 메뉴 2한테 마우스 올렸을 때는 서브 메뉴 2 그룹이 나오는 형태로 스크립트를 작성을 하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저장 모양은 다 만들어 주셨고 얘네가 처음부터 안 보여야 되는데 뭐 그거 안 보이는 거를 CSS에서 디스플레이를 해도 좋지만 우리는 스크립트에서 그냥 작성을 바로 해버릴 거예요. 웹디자인 기능사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이 스크립트가 복잡하게 작성을 안 해도 되거든요. 간단하니까 같이 연습 삼아서 만들어 보면서 스크립트를 좀 익숙하게 가지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